7월 25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만지 국지성 호운지 이제 완전히 멈춘 것 같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이 더울 때가 나은지 추울 때가 나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집에 에어컨이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부터 에어컨을 트는 데 대한 제의식이 좀 들었어요. 물론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라는 부담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참자라고 해서 선풍기는 켜지만은 에어컨은 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어컨 안에 가스도 깔지 못하고 그냥 여름을 이렇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자, 이 여름에 폭염에 더욱 짜증나는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제 뉴스 브리핑을 보는 분들 중에 세상에 좀 아름다운 기사도 많은데 딜을 좀 섞어서 하지, 황 소장은 어떻게 저렇게 짜증나는 기사, 비관적인 기사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이 참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이라는 기사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미담 기사 보도하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굳이 이 취재 기자를 이렇게 두고 있지 못하는 제가 미담 기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세상의 기성 언론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본질이나 정치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주말에는 제가 좀 망가지더라도 여러분들을 문화나 또 해외 정보나 더 나아가서 좀 코믹한 대담을 통해서 즐겁게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질기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아주 끝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이 정치 성향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종편에 가면 다른 패널들은 저를 보고 아나키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나키스트냐 하니까 당신은 이 뭐 더불어민주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바른정당이건 편의 없이 여기저기 다 까지 않느냐. 그래서 아나키스트다. 저는 다 까지 않지요. 엄청 봐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수 정당들을 제가 비판하고 보수의 대명사였던 인물에 대해서도 비판하지만은 제 딴에는 편파적으로 엄청 봐주고 있고요. 참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망해가는 보수 저까지 나서서 발려서 해부하기에 참 딱해서 엄청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고 제가 가진 가치를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종편이나 이런 데 패널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 여기저기 안 그러면 과거의 인연에 기대어서 평론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어떤 이 의도를 아예 애초부터 포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편 하나 없이 이렇게 꿋꿋하게 가는 겁니다. 편 하나 없으려면 살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차하면 당할 때 누구 하나 편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긴 그렇게 황장군하고 박근혜 정권 초기에 저를 이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유병헌이 비판하면서 정권이 저를 좀 찍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종편 십상시로 저를 낙인 찍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다수의 상식의 편에 서겠습니다. 자, 어제 놀랄만한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놀랄만한 기사가 아니라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오후에 동아일보가 국정원이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확정을 했다. 즉 국정원 안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떼어내서 다른 기관에 넘기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기사가 나간 직후에 부인을 했죠.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기조실은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되 대공수사 기능을 그대로 국정원 내부에 두는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폐지를 강조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 기능 분리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청와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러는데요. 청와대의 의지, 누구의 의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입니까? 임종석의 의지입니까? 조국의 의지입니까? 타계민의 의지입니까? 얼마 전까지 각 방송사들, 영세방송사까지 포함해서 북한 방송 틀은 저작권 뜯어서 북한에 보내준다라는 사람, 산호맹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의지입니까? 누구의 의지인지 정확하게 밝혀보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전하겠다 했는데, 자, 이는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지방의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경찰개혁을 전제로 한 상황이어서 현재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즉 경찰을 미국의 FBI와 같은 연방경찰, 즉 국가경찰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소방서 비슷한 그런 자치경찰로 구분한다라는 것이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공안당국 내부에서는 법무부 산하의 대공수사청을 신설해 국정원, 검찰, 경찰의 대공수사 조직을 흡수하는 방안까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 가면요,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MI5하고 이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MI6가 있죠. 여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007은 제임스 본드는 MI6에 소속되어 있는 첩보원입니다. 살인 면허를 가졌다는 007이 한마디로 냉전 시대에 대공 첩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해왔는데, 우리가 흔히 첩보원이라고 하지 뭐 수사관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007이 정보로 첩보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는 안 합니까? 여기저기 죽어라고 쫓아다니면서 미남계까지 쓰면서 한마디로 항상 끝에 보면 악의 본질에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격투도 벌리고 추격도 벌리고 도청도 하고 미행도 하고 도박도 하면서, 그게 수사지. 첩보 수집과 수사하고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까? 범인을 잡아서 신문하는 것만 수사입니까? 첩보와 수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원래 이 문재인 정권은 정권 잡기 전부터도 국정원을 무슨 해외 통일정보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와 또 통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아예 간첩을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 국정원은 그 전신인 안기부 중앙정보부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한 60년 가까이 50 몇 년을 대공수사를 해온 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경찰서의 보안과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문민정부 들어서, 그 다음에 DJ 정권 들어서 쭉 오면서요. 그 다음에 검찰에도 공안부서가 있지만은
검찰 공안부서가 선거사범 수사도 하고 별 수사도 다 하는 거지 간첩을 수사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즘 간첩단 잡혔다라는 소식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도 1년에 한두 건 가뭄에 콩나듯이 간첩 잡고 있는데 그나마 간첩을 수사하는 기능을 없애버리고 국내 정치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도 없애버리고 해외 정보나 북한에 대한 정보만을 이렇게 첩보만을 수집하는 정보하고 첩보하고의 차원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첩보라는 것은 한마디로 확인되거나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돌아가는 전체의 흐름을 첩보라고 할 거고 정보라는 것은 첩보 중에서 한마디로 정확성이 높은 필요한 어떤 이 내용을 정보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수사가 되지 않고 정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국정원이 우리가 흔히 정의 수사 기능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중에 간첩을 조작한다. 과거에 뭐 달아매고 물고문을 했다 어쩐다. 이런 것 가지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발단을 시작을 했을 건데 신문하는 것 외에는 수사가 없습니까? 자, 수상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그를 이렇게 사람을 따라가지고 미행하고 도청하고 즉 중국의 조선족인데 이 사람이 북한과 깊숙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와서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미행하고 그 사람이 호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도 접촉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문을 따고 그 다음에 녹취를 하고 도청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이게 수사 아닙니까? 근데 이 수사를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국정원은 사람이 몇 명, 1000명도 필요 없겠습니다. 자, 과거에요. 이 제주도에 무비자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중국 국적을 가진 한마디로 조교들이 제주도로 들어와서 한국에 깜짝 놀랄만한 재야 인사들이나 정치인들을 제주도에 있는 호텔에서 만나고 다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여권을 여러 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이 남한 내부로 잠입해서 서울을 활보했다가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단지 좀 의심스러운 한국의 좌파 성향의 인물들이나 정치인을 접촉한다라는 것만으로 잡을 방도가 없고 또 과거 야권, 현 여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대공수사를 했던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에 손을 떼기로 한 것은 이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들은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서훈 원장이 최근 국정원 전직 관계자들을 만나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분위기라면서 경찰 등 다른 대공기관으로 수사권을 이전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대공수사 기능 폐지는 국회 입법사안이라고 말을 하며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치고 빠지는 거죠. 국정원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이 청와대가 이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한다라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정권의 이념적 어떤 이 북한과 관련된 색깔 부분에서 의심을 받을까봐 한편으로는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다 하면서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물밑으로서는 열심히 시키고 압박하고 뒤로는 아닌 척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물밑으로는 강하게 국정원을 압박하고 겉으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라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만큼 대공수사권을 조정한다면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다.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무에 대해 형법 중에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중에 반란죄와 암호 부여증 사용죄, 즉 암호를 잘못 사용했다.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로 이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수사 기능을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 정보, 즉 대공, 대정부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 이런 관련되는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작성도 국정원의 직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의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국정원 기능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수순이라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한 적이 있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즉 노무현 정권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그러다가 사회적으로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실패하니까 이제는 국가보안법, 국보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해서 사실상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어 있지만은 이걸 더더욱 사문화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편 좌파들이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사실상 사문화 내지 무용지물이 된 국보법을 무력화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다. 시대 정신에 따른 극우 세력에 대한 적폐청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극우 세력의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일부 좌파들은 저도 극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 극우들은 저를 또 좌파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러면 적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극우 적폐를 청산한다라는데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대공수사기능을 왜 없앱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이 극우의 적폐에 속했던 사안입니까? 그러면 DJ 노무현 집권 시절에는 왜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없애지 못하고 그 적폐를 계속 쌓아왔습니까? 대공기능의 전문화와 중요성을 따질 때 국가경찰이나 총리실 직속기관에서 이 임무를 맡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정원이 고유 임무로서 대공기능을 책임져야 한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같은데요. 자,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누거나 총리실에다가 대공수사 기능을 부여하는 부분 옥상옥이고요. 검찰 위에 공수처 만드는 것보다 더 심한 겹치는 업무죠.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는 기능을 다 모아서 이 총리실 밑에 청으로 설치해요. 자, 아직까지 대공수사 기능을 어떤 기관이 맡을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청와대는 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법 개정 사안인데요.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경우 국회 통과가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힘을 합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 의석 구조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이 사회가 적어도 북한의 김정은 일당으로부터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폐지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관철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차피 간첩도 잡지 못하고 빌빌 싸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이참에 없애버린다면 대한민국은 간첩이 활보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탈북자가 3만 명이 넘는 시대에 소재 불명이 된 탈북자가 900명, 3%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옛날처럼 간첩이 무슨 난수표를 부르고 무슨 이 보트를 타고 반잠수정을 타고 공기부양정을 타고 이렇게 안 그러면 뭐 이 물 밑에서 이렇게 이 추진기를 타고 이런 식으로 이 한국으로 들어오던 시대가 끝이 났고요. 과거엔 또 조총련을 통해서 이렇게 제일교포처럼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거 다 끝났고 탈북자로 위장을 해서 그냥 당당하게 한국 사회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국정원이 심사를 해서 한국 주민증을 줬지만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이번에 임지연이 같은 경우는 북에 가서 무슨 전혜성이라고 했습니까?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20명 이상이 한국에 왔다가 다시 북에 갔다고 그러는데요. 자, 국정원 대공수사기는 문재인 정부가 무엇 때문에 기를 쓰고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거냐. 자, 여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조국 수석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는 사상이 이상한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왔던 겁니다. 이거 없애면요, 청와대 자체가 색깔이 이상하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